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자판기 앞에서 마신 우유 한 컵. 2025년 5월, 고등학교 3학년인 유나는 모의고사를 마친 날,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었다.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유난히 힘들었던 마음 탓인지, 차가운 캔커피를 들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울컥 눈물이 터져버린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유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흰 셔츠에 회색 슬랙스를 입은 한 남자. 그건 다름 아닌 유나보다 5살 많은 오빠 민석이었다. 네 친구가 나한테 연락했어. 네가 편의점 앞에서 혼자 울고 있다고. 유나는 말이 없었다. 민석은 조용히 자판기에서 뽑은 바나나 우유 하나를 유나 앞에 건넸다. 이거 기억나? 너 어릴 때 유치원 끝나면 내가 맨날 사주던 거. 너 울면 이거 하나면 금방 웃었잖아.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다. 오빠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해? 난 지금 하나도 안 괜찮은데. 민석은 바닥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유나야, 오빠도 예전에 고3 때 많이 울었어. 엄마 몰래 옥상에서 혼자 울고 모의고사 날은 집에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기도 했어. 근데 그땐 너는 너무 어려서 그냥 웃게만 해주고 싶었어.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묘하게 마음도 풀렸다. 오빠는 그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가 내가 힘든 거 알면 같이 힘들어질까봐. 근데 지금은 같이 울어도 돼.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날 이후 유나는 종종 편의점 앞에서 오빠와 우유를 마셨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빠는 늘 시간 맞춰 나와 앉아 있었고 유나는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의 위로를 받았다. 형제자매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자판기에서 꺼낸 바나나 우유 한 잔, 울고 있는 동생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의 모양입니다. 가족이란, 가족이 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란 걸 그날 유나는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묵은지 한 포기의 약속. 2025년 초봄, 군산의 한 오래된 주택. 70이 넘은 아버지와 40대 후반의 막내 아들 연구 씨가 함께 살고 있었다. 연구 씨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몇 해 전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버지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적막해 보였기 때문이다. 형과 누나는 이미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연구 씨는 말없이 짐을 쌌다. 왜 내려왔냐?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연구는 웃으며 말했다. 묵은지 먹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조용한 동거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말이 없고 영우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마당에 고양이 밥을 챙기고 저녁이면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그러던 3월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올해 김장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한 포기만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그해 둘은 함께 김치를 담갔다. 아버지가 무채를 썰면 연구는 배추를 씻고 고춧가루를 버무렸다. 예전에는 엄마와 함께하던 일이었지만 이젠 아들과 나란히 마당에 앉아 김장통을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중간중간 말했다. 네 엄마가 묵은지는 참 잘 익혔지. 항아리 밑에 넣어두면 봄까지 맛있었어. 그리고 김치를 다 담근 날 밤 연구는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아버지, 나 여기 오래 있을 거예요. 회사 안 가도 괜찮아요.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이 시간이 더 좋아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대답했다. 묵은지 하나면 밥 2그릇은 뚝딱이니까. 그 묵은지는 봄이 되도록 익었고 영우는 여전히 아침마다 김치찌개를 끓인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로 식탁에 앉는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김장을 담그며 조용히 하루를 견디는 사이입니다. 말보다 따뜻한 밥상, 침묵 속의 마음, 그리고 묵은지 한 포기 속에 담긴 사랑,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그런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3분 거리의 아버지. 딸 유진이는 2025년 봄 대학에 입학하며 경기도 파주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유진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피스텔은 아버지가 직접 알아봐 준 곳이었다. 걸어서 3분 거리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게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유진이는 처음엔 그 말이 좀 귀찮았다. 아빠, 나도 이제 성인인데 너무 가까우면 좀 그래.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거리가 유진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다. 자취 첫날, 전기포트 고장이 나자 아버지는 3분 만에 새 전기포트를 들고 나타났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귤 한 봉지와 약봉지를 두고 조용히 돌아갔다. 시험 기간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온 날에는 현관 앞에 조그만 메모와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딸, 오늘도 고생했지? 너무 늦게 먹지 말고 푹 자. 아빠가.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앞에 아버지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놀라 문을 열자 부엌불이 켜져 있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너 오늘 좀 늦을 것 같더라. 술 마셨을지도 모르니까 속이라도 달래라고.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냥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네가 멀리 가버릴까봐 겁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은 거야. 그날 유진이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멀리 있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단 걸 이제서야 알 것 같았다. 가족의 사랑은 말보다 거리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컵라면 한 그릇, 조용히 놓인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걸어서
3분이라는 짧은 거리. 그 모든 건 항상 곁에 있어줄게 라는 말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옆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딸기잼이 있는 아침. 2025년 4월의 어느 봄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소녀 대훈이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아침은 아니었다. 대훈이는 식빵을 굽고 그 위에 직접 만든 딸기잼을 바르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은 할머니 75세의 치매 환자였다. 할머니, 오늘은 딸기잼 발라서 드릴게요. 어제처럼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훈이를 바라보았다. 너 누구니? 대훈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씩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손녀 대훈이에요. 매일 아침 딸기잼 먹는 할머니의 대훈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지만 잼 바른 빵을 한 입 먹고는 갑자기 말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네. 달고 부드럽고 어디서. 그리고는 한참을 멍하니 빵을 들고 있었다. 대훈이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던 맛이에요. 유치원 가기 전에 늘 이 잼 바른 빵을 줬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가 한참 후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대훈이, 우리 대훈이. 그날 아침 대훈이는 조용히 울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해 준 것이 고마워서였다. 그날 이후 대훈이는 매일 아침 딸기잼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대훈이를 잊었고 어떤 날은 딸기잼조차 싫다며 거부했지만 대훈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잼은 오늘도 네가 발랐니, 대훈아? 대훈이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여전히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빵을 조심스레 입에 넣으며 말했다. 넌 늘 이 시간에 내 곁에 있었지. 그건 기억나.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딸기잼처럼 달콤하고 꾸준한 마음은 언젠가는 마음의 어딘가에 닿아 서로를 다시 이어줍니다. 잊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반복하고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가족의 사랑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문틈으로 들어온 손편지. 문 좀 열어, 제발.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 2025년 6월 어느 날 저녁 인천의 한 아파트. 중학교 2학년 승우는 방문을 꽉 닫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며칠 전 엄마와 크게 다퉜다. 게임 시간을 줄이라는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냈고 결국 그럼 나도 집 나갈게요 라고 소리쳤다. 물론 실제로 나가진 않았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다. 엄마는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며칠째 문은 닫혀 있었고 대화는 차갑게 끊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조용히 문 아래로 무언가 하나 밀려 들어왔다. 작은 노란 종이 한 장. 거기엔 엄마의 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승우야,
엄마가 너무 몰랐나 보다. 네가 많이 답답했을 텐데 잔소리만 했구나. 엄마도 처음이야.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밥은 먹자. 너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어. 승우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갔다. 불고기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식탁 위엔 승우가 어릴 때 쓰던 캐릭터 그릇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주었다. 승우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의 싸움과는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일어난 승우는 살짝 고개를 돌려 말했다. 불고기 좀 짜요. 근데 맛있어요. 엄마는 눈이 동그래졌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엔 덜 짜게 해줄게. 대신 설거지는 네가. 둘은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족 사이의 문은 마음이 닫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닫히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 불고기 한 접시, 그리고 다시 시작된 대화 한마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 라면 한 그릇의 위로. 2025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20살 정호는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됐다. 평소 말수가 적고 낯가림이 심한 정호는 훈련소 생활이 쉽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낯설고 얼차려와 구보에 지쳐가던 중 어느 날 작은 행복이 그를 찾아왔다. 그날은 면회도 편지도 허락되지 않던 시기였다. 하지만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러 간 정호는 줄을 서던 중 식판에 담긴 국이 평소보다 진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느꼈다. 아무 생각 없이 국을 떠먹던 정호는 문득 그 맛에 멈칫했다. 이거 우리 엄마 라면 맛인데. 사실 그 국은 다름 아닌 라면 국물이었다. 당시 논산 인근의 한 급식 담당자가 신병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특별 식단으로 라면국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날 정호를 비롯한 수많은 훈련병들이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다. 부대 간부 한 명이 훈련병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며 말했다. 오늘은 너희 가족 중 한 명이 직접 쓴 손편지를 읽어주겠다. 그리고 정호의 이름이 불렸다. 정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앞으로 나왔고 간부가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정호야, 밥 잘 먹고 있지? 네가 어릴 때 매일 밤 라면 끓여달라고 조르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번에 내 훈련소 급식으로 라면국 나왔다는 소문 듣고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 거기서 라면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걸로 됐어. 우리 아들 누구보다 잘하고 있을 거야. 정호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 조용한 훈련소 강당 안에서 훈련병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호는 훈련소 생활을 다르게 견디기 시작했다.
엄마가 해준 라면, 편지 한 장,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평범한 음식이 가장 깊은 사랑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 편지 한 장, 엄마의 그 마음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됩니다. 가족의 사랑은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힘든 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집 라면 맛.